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이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정년퇴임 이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집안에는 조용한 시간만 길게 이어집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살 속에서 조금씩 비켜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던 한 남성에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 출신의 남성이 우연히 나가게 된 등산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는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실제 삶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와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는 올해 63세가 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3년 동안 한 지방자치단체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었던 해는 1990년, 그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이었고 작은 월급이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야.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 그 말처럼 그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7시 20분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민원실과 지역경제과 같은 부서를 거치며 33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식 날 많은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퇴임식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약 40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수는 그날 꽃다발 7개와 공로패를 받으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매일 쉬셔서 좋겠습니다. 김정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아내 박미선은 마트로 출근했고 큰딸 김지연은 회사로, 막내딸 김소연은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 현관문이 닫히면 집안에는 김정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계란 후라이, 김치 정도의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이상하게 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10분. 예전 같았으면 이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홈쇼핑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TV 시청 시간이 6시간을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은 보통 라면이나 냉동 볶음밥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앉아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느 날 김정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사람들하고 같은 처지인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틱틱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뭐하는 사람이지?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40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반가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이창호였습니다. 김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이창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김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창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러다 우울증 온다. 우리 등산 모임 하나 있는데 나와봐라. 김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 많습니까? 지금 28명 정도 된다. 일주일에 2번 산 간다. 김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등산 모임이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정수가 처음 청솔 산악회 산행에 참여한 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 지하철역 앞 작은 공터에는 이미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대략 20명 정도가 보였습니다. 김정수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수야, 여기다. 바로 이창호 선배였습니다. 이창호는 반갑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 금방 우울해진다. 김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꽤 많네요. 지금 28명 정도 된다. 남자가 좀 많긴 한데 분위기 괜찮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정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나이는 48세라고 했지만 처음 보는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작고 피부는 밝았으며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머리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탄탄한 몸매였습니다. 그날 서진은 몸에 잘 맞는 타이트한 기능성 상의와 레깅스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특유의 신축성 있는 소재 때문인지 몸의 윤곽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처럼 몸선이 균형 잡혀 있었고 자세도 곧았습니다. 등산 배낭을 맨 채 걸어오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창호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서진 씨, 여기 김정수. 내 후배다. 서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김정수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김정수입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네. 그럼 제가 오늘 옆에서 같이 올라갈게요. 처음 코스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매우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잠시 뒤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산행 코스는 왕복 약 6.5km, 예상 시간은 약 3시간이었습니다. 산길 초입은 완만했지만 중간중간 경사가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3명씩 자연스럽게 나뉘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정수 옆에는 계속 윤서진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등산에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걸음이 가볍고 균형이 좋았습니다. 가끔 바위나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먼저 올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발 디딜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김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힘이 꽤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 순간 김정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등산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조금 더 가파른 구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돌이 많은 길에서 김정수가 잠깐 균형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김정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서진의 팔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정수는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돌이 미끄러워서요. 서진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산에서는 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에서 천천히 갈게요. 그 후로도 산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여러 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올라가기도 했고 좁은 길에서는 서로를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는 구간에서 서진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물 좀 드세요. 김정수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등산할 때는 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생각보다 체력 좋으세요. 김정수는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운동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걸음이 안정적이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올라오던 다른 남성 회원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또 신입 회원 담당이네.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김정수 형님 옆에만 계속 있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선배님이 편해서요. 그 말에 몇몇 남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정수는 괜히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산을 오르는 3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퇴직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남성 회원들도 서진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대부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와는 계속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산행이 끝나고 하산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닭볶음탕과 막걸리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정수는 화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윤서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수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정수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이 기다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청솔 산악회 사람들이 모여 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등산 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유독 김정수에게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항상 그의 옆에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산 후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서진이 김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사람 참 편하게 해요. 김정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이상하게 선배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은 김정수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그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했고 가끔은 산행이 끝난 뒤 따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산행이 끝난 뒤 오후 5시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정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네.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둘이요. 그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들렸지만 동시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한식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등산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마신 술은 소주 한 병과 맥주 2병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김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선배님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선배님 좋아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김정수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서진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한테 화 안 나셨어요? 왜요? 제가 너무 갑자기 말했잖아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김정수가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서진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화요일 산행날이 되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일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10시 30분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서진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급하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흐름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서진은 거부하는데 김정수가 억지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순간 온몸이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 가족, 공무원 후배들, 거래처 담당자들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싫으면 3천만 원 보내세요. 김정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이 퍼진다면 가족, 전 직장, 지인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결국 그는 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수는 두려움에 또 돈을 보냈습니다. 700만 원.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김정수가 보낸 돈은 총 4,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겠구나.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이미 해지된 선불폰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 가입할 때 사용한 정보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신원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단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수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어버렸구나.
김정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틱틱하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윤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길을 앞서 걸어가다 뒤돌아보며 웃던 모습, 선배님 조심하세요라며 손을 내밀던 다정한 말투, 경사가 있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끌어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햇살이 비치던 산길에서 타이트한 등산복과 레깅스를 입고 가볍게 걸어 올라가던 서진의 뒷모습이 자꾸만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어버렸을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며 정직과 신뢰를 당연한 것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과 다정함 뒤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의 만남은 결국 4천만 원이 넘는 돈과 함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믿음을 이용하는 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너무 빠르게 친해지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계로 다가온다면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같은 이야기와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